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 한일 관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외교장관들끼리 담당 실무자끼리 만나거나 전화를 해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대한민국이 승복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만도 없고요. 뭔가 좀 절충안이 필요할 텐데 강대강으로 대결하면서 우리 국익이 지금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정말 실익을 얻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될 텐데 감정만 앞세우고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 반일 감정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 이거 갖고 될까요?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부부싸움을 할 때 말이죠. 너무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되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자,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일본은 잘못한다고 칩시다. 일본의 대응도 말이죠. 너무 세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유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시종일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반일 감정인데요. 이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용어를, 전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지금 이제 외교 문제를 전투적으로 쓸 때에는 적대국가,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그런 적대적인 용어를 써야 돼요. 예, 예. 지금 김정은이가 요새 우리 한국에다가 비난하는 거 보면 전부 적대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갖고 지금 예. 우리 한국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일본 간의 관계는 적대국가가 아니고 일본은 이웃국가고 외교적으로 우호 협력국가고 우리 한국의 안보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일본이 미국의 동맹이고 또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 원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군의 기지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일본 방어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우리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지 역할은 내가 일본에 있는 전부 후방 기지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이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보복을 두고 나오는 용어 보면 자 보십시오. 경제 전범 국가, 경제 전범 국가. 그 다음에 뭐 경제 침략, 경제 침략. 예,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 장군 여기다 대는 게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경의 표시인지 존경의 표시가 맞는지 예, 예.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다가 거북선 계속 아니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이 가서 밥 먹는데도 거북선 횟집이잖아요. 네. 예, 이 정도로 그야말로 적의를 불태워갖고 일본을 대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면 그런 게 일본 내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똑같이 일본에서 혐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그런 감정 대 감정으로 싸우면 이게 해결책이 나옵니까? 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지금은 불을 끌 때지 불길을 더 벌려가지고 다 벌어진 다음에 미국에 와서 해결해달라. 국제 여론이 와서 해결해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국제 정치에서는요, 국제법이 조금 안 되는 얘기지만 국내법은 강제력이 있잖아요. 근데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 갖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고노 장관하고 20분간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일본의 수출 문제,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잘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나 일본에게 전달됐고 또 일본은 우리 이러한 그 전화 통화를 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반일 감정에 호소하고 또 일본 내에서는 그 우리 한국에 대한 또 혐한 감정에 호소해서 양쪽 민족주의 그런 감정 개념이 부딪힐 수 있는 그 충돌을 이렇게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 외교적인 시도가 일단 있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평가해주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예. 근데 좀 너무 늦었다 이거죠.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벌써 한 달 지났죠. 너무 늦었죠. 되는 예.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이제서야 했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으면 전화보다는 찾아가든지 어디서 만나자고 하든지 초대를 하든지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전화를 통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 같거든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가깝지만 먼 사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이건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이렇게 수출을 그 압박 보복 조치,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이 각기 수도에 나와 있는 그 한국 대사, 그 다음에 일본 대사들을 외교부가 불러가지고 엄중히 항의하고 이런 그 외교적인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이제 현지 대사들을 불러서 우리의 메시지, 또 일본이 일본 나름의 메시지를 주든가 아니면은 비공개리에 이 외교 당국 간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불을 끄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순간 그 느닷없이 딱 만나자고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안 익었잖아요. 예. 정상회담을 하려면 밑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분위기를 쫙 두 정상이 그야말로 웃고 악수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게끔 이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지금 중간급 이 하위급 관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하는 거 일본 정부가 우리 안 받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셔틀 외교를 꼭 정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교 장관 수준에서라도 이 셔틀 외교를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상황은요 두 정상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런 우리 한국에 대한 정말 만도 안 내로 치졸한 이런 압박 조치를 이거는 아베가 직접 지휘하고 직접 챙기고 있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거북스런 획집 가고 또 이수신 장군 얘기한 거 또 대통령이 이거 직접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최고 지도자의 감정을 말하자면 이성적인 사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의 모멘텀 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최소한도 외교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딱 만나는 길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베가 이 상황에 야스쿠니 신사가 참배하면서 한일 문제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또 우리 국민들 더 열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일본도 이거 뭐야, 거북선의 집이야? 이거 우리랑 대화하자는 거 아니네, 싸워보자는 거네. 그럼 계속 싸우게 될 수뿐이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서 뛰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통수권자의 할 일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퍼오는 데만 집착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실 일본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이 터졌는데 아프리카 갔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교 당국자들 지금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강경화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이게 보복이 확실히 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비로 안 두겠다, 나도 보호하겠다 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쓸어 담을 수 없는 결정적인 패착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이, 더군다나 일본의 외교력 국력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외교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 안 주겠다, 나도 보복하겠다, 일본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일본은 우리한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보복하고 싶어 한다는 그게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전달해야 그게 더 무섭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성 압박성 조치를 취하면 국제적으로도 신뢰받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도 용서받기 어렵겠다, 이런 외교적인 부담을 받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꼭 그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이 감정 싸움을 할 때고 똑같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보복하겠다. 아니, 보복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이 보복 수단 또 이 반격 수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일본대로 말하자면 감정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일 다 했잖아요. 참여 선거에서도 이길 만큼 이겼잖아요. 그 정도면. 그 한국 때릴 만큼 때렸고.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다 휴가 가서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빨리 아베가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베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감정도 나빠지고 얼마나 아베 미워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본인은 이제 휴가 가고 더 밉잖아요. 이게 사람 약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잘못한 거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야 일본이 자기네가 뭘 우리한테 잘못했는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노력을
이제 외교적으로 불을 끄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한일 간에 어려우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전부 지금 바람맞고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언론 보니까 우리 방미 의원단이 만난 미국 고위 관료들이 내가 말이지 그 민감해갖고 도와줄 수 없어. 둘이서 알아서 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크 네퍼 통화대 부차관보가 의원들을 만나갖고 한일 중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뾰족한 대안을 내기 쉽지 않다. 둘 다 동맹이니. 그러니 둘이서 잘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회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만났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오히려 핀잔 소리나 듣고 다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내 분위기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잖아요. 이 사건 초기에 우리가 이제 고위 관료들 김현종 차장, 그다음에 외교부 고위 외교관들 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이제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문 대통령이 나한테 관여해달라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이미 내가 너희들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느냐.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우리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중간에 들어와서 이 한일 문제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불을 지르는 것도 한국이고 일본이고 서로가 불 서로 계속 너덜게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둘이 알아서 해.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미국의 확고한 원칙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국제 여론전 기대하면요.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와갖고 일본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 기업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정말 어디다 가서 이걸 하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자존심이 상하든 어떻든 간에 이럴 때 비밀 외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개 외교를 통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지켜야 할 채통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밀 외교, 비공개 외교를 통해서 일본하고 직접談判을 짓는 것밖에 없다. 이 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됐든 최소한도 정무직 이상의 고인사 그리고 일본을 잘 아는 이런 인사를 빨리 보내가지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협상에 호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2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의 한 수도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추천, 댓글 많이 써주십시오. 정말 나라가 위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